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를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환절기가 됐을 때 우리가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면역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의 최준호 원장입니다. 이세아 원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맞나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할 때 다른 부수적으로 뭐 피부 발진이 생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또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면역력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적절한 시기에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는 적절한 면역력으로 막아내고, 또 평상시에는 면역계가 안정화돼 있으면서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맞아요. 막을 땐 못 막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면역력이 깨졌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런 면역력이 깨졌다라는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예상해 보자면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감기를 유독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면역력이 좀 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입술에 왜 발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주. 이런 분들, 혹은 또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많이 아픈 병이긴 하지만 대상포진이 또 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피부 증상이랑 좀 결합을 시켜보자면, 물론 뭐 입술 헤르페스 같은 거, 단순 헤르페스도 피부 증상의 일환이지만, 면역력이 깨졌을 때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것들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도 이렇게 면역력이 불균형이 됐다,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에 엄청 공감하는 게, 이 호환 클리닉을 개원하고 나서 알 수 없는 피부의 발진이, 정말 등하고 얼굴의 발진이 잘 아시잖아요. 아마 그때 받았던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제 면역력을 깨트렸고, 그런 게 피부로서 증상이, 이거는 면역력이 정말 과발현된 거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이제 깨졌다는 거를 시사하는 증상들을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깨져 있는 건 아닌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혹시 알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도 항상 들어가는 항목이기는 한데, CBC라 그래서 우리 혈액의 어떤 혈구세포들의 조성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도 특별히 백혈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백혈구 종류의 비율을 봤을 때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NK세포 활성도라는 걸 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 NK셀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NK셀이라는 건 면역력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면역력에 대한 검사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종의 호르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면역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아까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제 피부염 증상이 악화되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맞을 때 면역력도 균형이 잘 맞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율신경계 기능이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 HRV 같은 자율심박변이도 검사 같은 것들로 간접적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세아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는 기능학적 접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 혹은 이제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이 면역력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나 이 장의 리키컷 신드롬이라고도 하는 그 장누수 증후군은
면역력과 어떤 상관관계 혹은 어떤 걸 시사하는지 간단하게만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표면적을 차지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 점막이 우리 면역력의 한 70%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점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좋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이 우리가 깨져 있는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고요.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는가일 텐데 저는 일단 비타민C를 환절기나 좀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는 메가도즈 요법을 써요. 한 3000ml 정도 복용하는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요법이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면역력을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타민 D. 아까 그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D를 채워주셔야 되고 아연이 면역력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거. 장 점막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 재생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 섭취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면역력 부스터에도 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네요. 비타민들 칵테일, 마이어스 칵테일 먼저 하시고 저희가 글루타민 베이스에 또 아연이 포함된 수액을 맡고 있는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이모신 알파를 꼭 함께 주의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이모신 알파는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정도 간단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이모신 알파라고 하는 거는 흉선 기능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흉선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퇴화를 해요. 이 퇴화한 흉선 기능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주 2회 4주, 8회에서 10회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실 때 제가 요거를 맞춰드렸어요. 근데 한참 힘들어 하실 때 NK셀 활성도를 검사했을 때는 20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10회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 하셔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2000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거를 이제 저도 가까이에서 가족분께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참고로 어저께 이제 세원장님께서 저한테 너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 게 주 2회 사이모신 알파. 사실 제가 NK셀 활성도 그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아예 저도 한번 NK셀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사이모신 알파 8회 여기서 약속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면역력은 사실 떨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면역력이 균형이 깨졌다라고 깨졌다라고 보시면 보는 걸로 정리를 했고 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치료들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환절기를 좀 건강하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말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